안녕하세요. 헤어룸TV입니다. 요 앞전 영상에서 임대차 3법 제1탄으로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제2탄으로 임대차 상한제와 그리고 임대차 신고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는 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계약갱신권 행사 시 임대료는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20분의 1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바꿔보면 5%에 해당이 됩니다. 상한제로 인해서 계약 연장 시 전월세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4년치 임차료를 한 번에 올려받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지요. 또 갱신권 사용하면서 전세 물량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애초 임대차 3법 취지와는 달리 전세가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시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7일 수요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갑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생겨서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소위 악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방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반 동안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하고 매매가 또한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권 요구로 플러스 2년 쿠폰이 있었죠. 기간이 연장되면 전세가라도 좀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5%밖에 딱 제한을 두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계약갱신권이나 상한 제도는 실상원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맞닥뜨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계약갱신권이나 상한제에 비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를 우리가 하게 되면 매매가 실거래를 신고하듯이 임대차 계약도 하면 이 매매가 실거래처럼 그렇게 신고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 법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6조 2조에 보면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은 먼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얼마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만약에 안 하면 그 대가, 즉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또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만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당사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먼저 수도권 전역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광역시들이 있잖아요. 부산이며 울산이며 뭐 대전, 광주, 대구 이런 곳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리고 도 아래에 있는 그 시 지역을 말합니다. 단 군 지역은 제외를 합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군은 포함이 되고요. 이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그 지역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서 신고 대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지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그런 주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다세대, 단독가구,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의무자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하시고 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더라도 계약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잠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으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셔서 대행도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건 온라인을 하건 단독으로 하건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행으로 하건 어떤 방법으로도 하든지 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고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는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고 그게 아닙니다.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초과라는 것은 6천만 원은 해당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30만 원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을 넘고 30만 원을 넘을 경우는 신고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보증금이 5천이다. 월세는 35만 원이다. 그럼 신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6천만 원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5천만 원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근데 30만 원은 초과했으니까 여기는 30만 원 초과가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월세는 3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초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6천만 원 초과니까 이 경우는 해당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내가 만약에 1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월세를 50만 원을 준다 해봅시다. 그러면 6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초과하니까 이 경우는 둘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5천을 준다. 그리고 차임을 내가 25만 원을 준다 해봤을 경우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그랬으니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초과한다고 그랬으니까 25만 원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내가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계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이 있는데요. 21년 6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 시행일 됐으니까 올해 22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2년 전에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이처럼 말했습니다. 전월세도 매매
실거래가처럼 신고하면, 전월세도 실거래 등록하면 투명한 정보가 공개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의 물건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주택 정책을 펼칠 때 그 쌓여진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하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이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거였죠.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제 또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가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었지요. 물론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요. 2020년 7월 31일에 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바로 적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3, 4개월 만에 뚝딱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 법을 실행할 전자 시스템을 구축을 못했던 것이지요. 외양간도 준비 안 해놓고 소부터 사온 셈이 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겠다 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스템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통과시켜야지 왜 거꾸로 통과시키냐고 하면서 많은 불만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할 말이 있지요. 영화에서도 예고편이 있듯이 이 법 또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법을 통과시킨 후 홍보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추후에 제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칙에서 말했다시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1년 동안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1년 6월 1일 시행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막상 시행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다들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무원에게 전화해도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세금 거두려는 그런 의심만 증폭이 되면서 민심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1년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1년간 유예. 우리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그 1년이 끝나는 기간은 올해 5월 31일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 안 한다네? 하면서 과태료 부과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신고를 해? 하면서 신고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전국 50만 건도 안 됐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보시면은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신고는 50만 건에 불과한다고 기사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발표한 그 과태료 유예를 언론에서조차도 또 많은 사람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1년간 과태료 유예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전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1년이 지나면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영영 전혀 부과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부과를 안 한다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정부에서 이렇게 1년간 유예를 한 것은 모두 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1년간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알아보고 기존 법인 30일 이내에 하지 않아도 1년 동안만 하면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지요. 다시 말해서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5월 31일까지는 신고해라.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안 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시기를 아예 신고 안 해도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놓고 신고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6월 1일부터 1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5월 31일까지도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되면 이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고하실 때 계약서도 스캔을 해야 되고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입력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 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에게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책임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입력하시고 클릭하셔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시는 시와 군구를 선택하셔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면 미리 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신고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신고 이력 조회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시면요. 제 6조 2항에 보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이나 해제 신고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가 되면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내가 맨 처음에 신규 계약했을 때만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그냥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가격의 변동이 있잖아요. 또는 뭐 기간의 변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동이나 해제가 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고 안 하면은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과태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계약을 하든 변경을 하든 해제 신고를 하든 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계약을 했는데 단순 재계약이다. 즉 가격 같은 것이 전혀 변동이 없고 그냥 기간만 뭐 2년 3년으로 연장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우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내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서둘러서 필요한 거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건 서둘러 신고하세요. 임대료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야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피할 수 있습니다. 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